사회의 2단원 14차 시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의 노력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서 연장된 거예요. 교과서는 120쪽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서 너무 급속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이농현상,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붕괴, 외환위기, 금모으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빈부의 차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의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 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봅시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실업자가 증가하기도 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실업자가 증가하느냐?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팔리지 않으니까 공장에서는 물건을 생산할 사람을 줄이게 되고, 줄이면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려서 이제 물건이 안 팔려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근로자를 내보낼 때는, 노동자를 내보낼 때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그 근로자들은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이제 그 회사가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경영자는 그게 아니라 경제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회사가 나빠졌고 그래서 근로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확산되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은 이 국제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경제 환경이 나빠져서 저렇게 한다면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정책도 만들고, 근로자와 기업 경영자와 갈등을 해결. 그러니까 실제 경제 환경이 나빠져서 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하면 그것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갈등이 해결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죠.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적정한 생활비가 될 수 있는 임금이 되어야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을 이렇게 노동을 주고 받는 이익, 즉 그 임금에 대해서 최소한의 일을 하고 생활비는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고, 이건 그냥 정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부가 모여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 해야 된다라고 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없애달라. 비정규직이란 것은 회사나 어떤 기업체 이렇게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파트타임이라 그러죠.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는데, 원래는 이제 정규직이나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 짓는 걸 생각해 봅시다. 집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근로자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회사가 모두 다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하죠. 근데 대신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때는 원래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면 돼요. 임금을 더 많이 주면 비정규직의 문제가 이제 사라지는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거나 하려고 하면 비용을 자꾸 깎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정규직 직원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직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비정규직 직원들이 차별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의 일자리를 늘려달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노인들이 드물고 많지 않고, 그리고 노인들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필요하니까 노인의 일자리를 늘려달라. 그리고 근로 환경 보다 안전하게, 보다 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사람들도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어떤 정부든지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코로나가 생기고 그리고 전 세계가 경제가 위기가 생겼을 때 참 이렇게 힘든 일이긴 한데, 그럴 때
노, 사,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 환란과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의 처음 시작은 대화부터 시작하고 현실을 알아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21쪽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의 오염이 경제 성장에 이제 경제 성장에 때문에 생기는 안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졌다. 따라서 정부 기업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하기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막 성장할 때는 뭐 환경을 신경 쓸 여가가 없었어요. 막 경제 이제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서 보니까 환경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물은 더러워져 있고 땅도 오염돼 있고 그리고 하늘에 이제 매연이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급속도로 오염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지원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을 판매. 그러니까 환경 인증 마크를 붙인 제품을 판다는 거는 소비자들도 이제 돈을 조금 더 비싸더라도 환경에 도움되는 물건을 살 만큼의 경제력이 되었고 그런 제품들을 회사들도 많이 만들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태안 앞바다에 이렇게 기름이 유출된 사고나 그런 것들에도 전 국민이 참여해서 했고 평소에도 환경보호 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쓰레기나 재활용품 이런 것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기본적인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자.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환경을 이제 보호할 수 있다는 지구 보호의 날 이런 것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122쪽을 보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자. 이건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환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왜 국회의원이냐?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바꾸고 법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점. 재활용품을 잘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분리 배출을 잘하도록 권장하고 일회용 제품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면서 가장 최후의 사용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법으로서 규제를 하고 법으로서 보호를 하고 법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 문제점, 내가 무엇이 된다면 국회의원 혹은 뭐 도지사 혹은 뭐 시장이 된다면 뭐 무엇을 하겠다 해서 문제점을 말을 하고 그 문제점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여기를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막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 그리고 학습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구 활동을 보면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해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보자. 단원탐구부에서는 우리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빈부격차, 아까 했어요. 빈부격차. 그 다음 노사갈등, 자원부족, 아까 했었고요. 환경오염.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봤는데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이렇게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기부 문화를 확산해야 되고 무료급 식소 봉사활동도 해야 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세금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게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게 하는 그런 세금 제도가 좀 더 강력하게 개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노사의 갈등이라는 것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입장을 생각하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노사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노사의 갈등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가 발전하고 분배가 잘 되는 정책, 경제가 발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분배를
분배를 적절히 하는 것. 이것이 노사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원 부족은 쓰지 않은 전기 에너지 코드를 빼고 태양열 사용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보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게 좋은데, 핵융합 발전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언제쯤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용품,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걷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오염을 가장 줄이는, 환경오염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 한 차시를 다 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3차시, 14차시, 그 중에 14차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을 알아봅시다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